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러닝 레터 배우러 와 제31호를 영상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. 저는 배달꾼 조영호 관장입니다. 이번 호의 주제는 손 씻기를 주장하다 미친 사람 취급받은 사람 얘기입니다. 이게 사진에 보이는 분 얘기인데요. 이분이 어떤 분인지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배움으로 삶을 가꾸는 사람들, 손 씻기를 주장하다 미친 사람 취급받은 사람. 네.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이제 고통이 많고요. 사람들 만난 지도 참 오래되고 여행도 가지 못해서 좀 답답하고 한데요. 그런 가운데서도 가끔 좋은 일이 있더라고요. 예. 통계를 보니까 감기 환자가 엄청 줄었다 그럽니다. 2020년 6월 달에 조사를 한 걸 보니까 어떤 병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전년 대비 감기 환자가 76%나 감소를 했다 그래요. 그리고 식중독 중독자도 많이 줄었다 그럽니다. 식약처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2020년은 과거 5년 평균 대비 52%나 줄었다 그래요.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? 특별히 뭐 약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.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달라진 생활 습관, 달라진 조그만 변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특히 우리가 손 씻기를 많이 하고 있지요. 그리고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을 때도 좀 덜어 먹고요. 같이 숟가락을 대고 먹질 않고 덜어 먹고 또 앉아서 식사를 하더라도 좀 거리를 두고 앉기도 하고요. 또 개인 용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새로운 풍습도들이 생겼지 않습니까? 손 씻기는 과거에는 한 77% 정도가 했는데 지금은 94%가 손 씻기를 한다고 했고요. 그리고 음식 덜어 먹기는 57%에서 92%로 올랐고요. 거리 두고 음식 먹기도 30, 한 3%에서 88%로 올랐다 그러네요. 여러 가지 이런 습관의 변화 때문에 좋은 점이 생겼는데 이 중에서도 손 씻기는 특별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 인류의 위생을 또는 인류의 운명을 바꾼 작은 습관이다. 이렇게 부르고 싶을 정도로 손 씻기는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. 손 씻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 가면은 이런 표도 많이 붙어 있고 스티커가 많이 있죠. 손 씻기 365 비누로 손 씻자.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법입니다. 이렇게 써 있고요. 표도 있죠. 생명을 구하는 작은 습관. 내가 실천하는 손 씻기 이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. 사실 저도 손 씻기를 옛날에 열심히 하질 않았습니다. 화장실에서 뭐 손을 씻는다 하더라도 슬쩍 물에 뭐 적시고 말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꼭 비누로 이렇게 씻죠. 제가 최근에 이제 손자를 얻었는데요. 손자를 또 귀엽다고 봐주기도 하고 분유도 먹이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꼭 요즘은 손을 씻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서도 손을 씻고 분유를 먹이고 또 퇴근 후에 또 손 씻고 애를 귀엽다고 이제 봐주고 이렇게 하죠. 화장실에 가나 또 어디 사람 많은 데를 갔다 오거나 할 때 꼭 손을 씻죠. 뭐 제가 이럴진데 다른 사람은 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. 그런데요, 손 씻기가 언제 시작이 됐을까요? 정말 그 멋지게 시작됐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손 씻기는 1840년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시작이 됐다고 그럽니다. 비엔나 종합병원에 근무하던 헝가리 출신 의사 이그나스 젬멜바이스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 그래요. 젬멜바이스는 산부인과 병동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산부인과에 이제 두 병동이 있었어요. 한 병동은 의대생들이 주로 이제 환자를 살피는 그런 병동이 있었고 한 병동은 조산원이 담당하는 그런 병동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산용열로 사망하는 비율이 산용열로 이제 출산의 후유증이죠. 그래서 엄마가
또 사망하기도 하고 아이가 사망하기도 하는데 의대형 병동에서는 10%나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조산원 병동에서는 4%밖에 안 되는 거였습니다. 다른 의사들은 이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. 아무래도 의대생들은 좀 조심성이 없다. 정성들을 이렇게 산모로 간호해야 되는데 덤벙대다 보니까 한 10% 정도 나왔고 조산원들은 여자이기도 하고 또 나이 드신 분도 많고 해서 좀 신중하게 하고 좀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4%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멜바이스는 달리 생각한 것입니다. 조산원들은 한 병동에 있는 거예요. 그러나 의대생들은 이 병동 저 병동 다니고 또 이 수술 저 수술도 하고 이 환자 저 환자도 받고 이제 보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또 산부인과 병동에 오게 되는 것이죠.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병들을 옮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? 일단 손이라도 씻어보자. 이렇게 해서 의대생들한테 손을 씻게 했어요. 조산원도 손을 좀 씻었고요. 의대생들은 특별히 주의를 해서 손을 씻게 했더니 그 의대생 병동에서의 산용열 사망률이 4%대로 낮아지는 거였습니다. 아, 참 중요한 발견을 했죠. 그래서 손 씻기를 열심히 해야 된다. 이렇게 해서 이제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. 이제 정말 좋은 발견이다. 뭐 다 같이 하자. 뭐 이렇게 호응을 했을성 싶죠.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. 야, 손 씻기를 지금 하면은 우리가 과거에 했던 거를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되지 않냐. 과거에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다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냐. 뭐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겁니다. 자, 그 얘기를 더 하기 전에 과거에 의료 병동 장면 한번 보죠. 화가가 옛날 모습을 그린 건데요. 여기 보시면은 의사들의 그 가운도 없고요. 이제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복도 없고 그때는 평상복을 입고 어떤 때는 뭐 아주 두툼한 오바도 입고 그랬다 그래요. 그래서 위생을 하거나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소홀했죠. 이제 근래에 와서는 이제 그 의사들이 다 가운을 입고 수술할 때는 수술복을 입고 뭐 철저하게 이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그것을 그런 것에 대한 단초를 마련한 사람이 젠멜 하우스였던 거죠. 자, 손 씻기를 해야 위생적이 되고 산모도 보호하고 아이들 보호한다고 했으나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다 해서 너 조용히 해라 말이야. 입 다물고 있어라. 그래서 이제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심지어는 왕따를 시키고 해서 진짜로 좀 미쳐버렸다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동료 의사들이 그를 정신병원에 가두게 됐습니다. 그래서 결국 정신병원에서도 대우를 제대로 못 받고 간수들한테 뭐 심심하면 구타를 당하고 이랬다 그럽니다. 정말 불행한 세월을 보낸 거죠. 그래서 47세밖에 안 되는 젊은 나이에 47세에 정신병동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. 인류를 위해서 위생을 위해서 복원을 위해서 큰 기여를 했으나 그 자신의 일생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리고요. 세상이 참 그 기득권이랄까 기존 관념이랄까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새로운 것을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. 나중에 이제 파스테르가 세균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병균의 원인이 세균이다 이런 것을 이제 밝히면서 젠멜라우스도 정말 명예회복을 하게 됐죠. 예. 자, 참 그분에 대해서 젠멜하우스에 대해서는 정말 그 조의를 피하고 이제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. 조용호 관장이 좌우지간 어록을 찾았습니다. 식의약품 안전처 홈페이지 가면은 이제 손쉽게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우리 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약 150종 이상, 그리고 460만 개 정도가 존재한다. 내 몸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다 싸워야 할 보이지 않는 큰 적인 셈이죠. 몸속에 병균이나 바이러스를 옮기는 위험한 습관은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것이다.
이 손에 이렇게 많이 세균이 있는데 그 얼굴을 만지고 코를 만지고 또 입을 만지고 하니까 저 몸으로 들어가서 이 몸에 들어간 이 세균과 우리가 또 싸워야 되죠. 그래서 이제 병에 걸리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죠. 파스테르는 그 젠멜하우스가 이렇게 이제 그 손 씻기를 주장할 때 그보다 한 20년 후에 이제 세균, 미생물을 발견하게 되고요. 미생물이 이제 아부제가 됐고 많은 그동안의 의문이 이제 풀렸습니다. 그래서 참 대단한 기여를 했는데 관찰을 해서 그 과학적인 근거를 찾았지요. 그러나 관찰이 매우 중요하지만 관찰을 했다고 해서 누구나 뭘 발견한 건 아니다. 관찰이라고 하는 영역도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를 준다.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고 사전에 의문을 가져야 되고 사전에 다각적인 사색을 한 자만이 또 관찰이 선물을 준다. 뭐 이런 좋은 얘기를 또 했네요. 연구에 또 학습에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. 이용준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아는 만큼 보인다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? 봤다고 뭐 아는 게 아니잖아요.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를 준다. 뭐 이런 얘기도 했네요. 여러분, 우리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오시면은 재미나는 강의, 중요한 강의가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. 매월 열린 시민 강좌를 무료 강의를 하는데요. 6월 달에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 합니다. 그래서 우리 일상 생활에서 시민들의 실천을 얘기까지도 해주실 텐데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윤순진 교수님이시죠. 명견말리에서도 나와서 하시고 유명한 분이신데 그 강의만 그날은 듣는 게 아니고요. 우리 시민들이 또 직접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 아이디어를 선정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. 또 우리 이제 외국어 교육, 영미 문화와 언어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해 있고요. 또 영화도 보면서 영어를 배우는 시네와 이 뉴스레터는 러닝레터는 배우러 왔는데 여기는 시네와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트리하우스 같은 재미난 또 영어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. 어른들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제 시간 관리 또 보험 얘기 등등으로 많이 있습니다. 우리 수원시 평생학습관이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. 수원시 그리고 글로벌 그리고 평생학습관. 글로벌 평생학습관인데요. 뭐 전국에 평생학습관이 많이 있지만 이제 수원시에는 글로벌 평생학습관이 있는 것입니다. 왜 글로벌이냐? 평생학습관에 외국어 교육센터가 있어요. 과거에 외국어 마을, 영어 마을로 분리되어 있었던 것이 이제 통합이 됐거든요. 지난 5월 12일, 2021년 5월 12일 수원시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두 기관이 통합돼서 그 이름도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. 수원시가 워낙에 이제 글로벌 도시 아닙니까? 그래서 글로벌 평생학습관이 됐습니다. 여러분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요. 그래서 금년에 이제 10년이 됐는데 우리 프로그램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이번 호 정말 감사드리고요. 또 다음 회에 다음 주에 뵙기로 하겠습니다.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구독 신청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